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장이 조금 힘들어요. 네, 그렇죠. 제 마음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 지수가 전저점이 3040이었는데 그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시장? 네. 지금 뭐 저는 이제 환율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환율이 제가 그때 100원 단위가 한 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올 초에 지금 환율이 1,09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1,180원 후반까지 왔으니까 만약에 1,200원 뚫고 가면 이거는 네, 지수는 3,000 깰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떡해. 총알을 요럴 때 쓰라고 한 거죠. 그때 우리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연말에 네. 마지막 총알을 잘 써야 된다. 총알을 네네. 쪼개서 쓰자. 그렇죠. 네.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3초는 깨지지 않았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오늘이 바닥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진 않네요. 일단 마이크론이 네네.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지금 뭐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이제 계속 있는 거고요. 이번 실적까지는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한 전망치를 굉장히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중요한 게 또 재고 자산을 또 낮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요. 재고 자산은 뭐 아주 적게 줄었어요. 1.1% 감소했는데도 이거에 대한 시그널을 굉장히 겁을 내는 거죠, 시장에서는. 재고 자산을 낮게 가져간다는 거는 웨이퍼나 뭐 이런 이제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가져간다는 거고, 네. 향후에 출하량을 줄이겠네? 그러면 시장 수요가 불안한 거네? 이거에 대한 이슈인데요. 네. 저는 이거를 그렇게 안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요? 네. 일단 왜? 그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재고라는 부분이 보통 제조업체에서 재고를 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삼성전자고요. 네. 우리 해민 아나운서가 해민 뭐 컴퓨터, 해민 컴퓨터라는 컴퓨터 업체예요. 그럼 네. 저한테 반도체를 사가겠죠? 네.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 같았어요. 연초에 한 100만 개만 필요한데 막 120만 개 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 생산하는데 부족해. 그럼 120만 개 줬어요. 줬어요? 네. 그런데 20만 개 재고 가지고 있다가 네.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야금야금 판 거예요. 아. 그러면 제 입장에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렇죠. 네. 유통시장이 교란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어떤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세트업체들이 재고를 과다하게 청구를 해가지고 그 재고를 지고 있던 게,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은 당황한 거예요. 우리는 재고가 너무 없는데 시장에 재고가 많은 거예요. 누가 지고 있나고 봤더니 중국 세트업체들이 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중국 세트업체들이 반도체 재고를 많이 지고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첫째는 중국 세트업체들은 마진율을 굉장히 박해요. 자기들끼리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네. 보통 마진율 해봐야 한 3% 정도예요. 네.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재고를 많이 안 가져가는데 이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웨이 막 제조만가 하니까 네. 미국에서 한국산 메모리 못 사가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얘들 겁이 나는 거예요. 우려심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과다하게 청구를 해서 나중에 오더 컷이라 그러죠. 우리 6월에도 120만 개 필요해 라고 해놓고 우리 미안한데 80만 개만 가져갈게. 열받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이제부터는? 이젠 안 당하죠. 안 당하겠죠. 두 번은 안 당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수요가 막 이렇게 우리 이만큼 필요해라고 해도 이제 생산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를 이렇게 줄여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시장에 있는 재고들이 좀 더 빨리 어떻게 축소가 되고, 이게 저는 그래서 반등 시점이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막 네.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네. 시장 안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죠. 막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특성이 다른데요. 네. 미국은 뭔가를 보고 확인하고 액션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액션하죠. 우리나라는 미리 다 지레건 액션해요. 먹는 스타일? 다 하고 나서 이미 프라이싱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루만 빠지고 그다음부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반등이 났어요. 그죠? 그러네. 지금 이게 반영이 된, 이미 네. 반영된 그런 이미 거구나. 선반영된 거고요. 네. 이제는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듣던 중 참 반가운 네네.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게 악재하고 고재는요. 네. 동전 하나의 차이예요. 동전 앞면 뒷면이에요. 앞뒤. 네.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중국이 전력난 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IT 반도체 분야에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거예요. 이제 전기가 부족하니까 생산 라인에 전기도 끊어야겠죠. 근데 반도체 쪽에서는 전기 끊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네. 우리 오스틴 팹 사태 네, 때도 네, 알겠지만 일단 반도체는 팹 한번 끊으면 이거 다시 닦고 뭐 재정비하고
이 하는데 몇 달 걸리거든요. 셋업하는데. 그래서 일단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끊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중국도 뭐 머리가 있으면. 그런데 셋업체들은 전기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수요처인 뭐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네. PC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네. 추정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셋업체들이 네. 셧다운 했으면 반도체 또 수요가 안 좋아지겠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게 생각하는 오히려 것 같은데. 마이크론도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이야기한 걸 수도 있고요. 생산하는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확실해지니까 생산 계획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 변화가 있잖아요. 네. 메모리 쪽에서. DDR5의 파이브. 설계 변경이 있고, 그리고 16나노에서 14나노로의 나노 변경이 있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가 시장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또 더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굉장히 축소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또 크게 급등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넘어가 보자면 네. 바로 연예 기획사 4대 천왕. 네네, 이거를 주제를 대표님께서 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좀 IT 막 이런 이야기 네. 하다가 연예계 쪽으로 또 네. 넘어가니까 새롭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 주제를 이걸 왜 그런지 정하셨어요? 아세요? 왜요? 연예 기획사가 예전에는 그 아이돌 기획사였잖아요. 네. 요즘엔 플랫폼 회사예요. 팬 플랫폼 팬 회사. 플랫폼 지난번에 플랫폼 회사입니다. 말씀하셨던.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회사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밸류가 계속 애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플랫폼화 되면서 네. 세계적인 서비스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국내에서 인기 있으면 동남아 정도에서 뭐 히트치고 이게 한류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한류라는 말도 잘 어색하죠. 이제는 코리안 컬처, K 컬처, K 웨이브 이게 맞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누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뭐 이제 다 막았는데 뭐 한류라고 말 쓸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렇죠. 네. 또 뭐 미국, 유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인기를 끌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덱스터. 네네. 덱스터가 또 지난번에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얻어 걸렸어요. 여러분. 너무 오늘 흐름이 네. 너무 좋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오징어 게임의 라이브 톤 색감이랑 그쵸. 음향 담당한다고 했지만 시장에서 인지하는 속도가 느려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리고 아이템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반영을 해버리네요. 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렇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 SM부터 좀 네. 살펴보자면 네. SM 엔터가 네.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한다. 네. 그 이수만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네네. 사실 전량이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전량 매도하는 건 경영권을 넘긴다라는 네네, 그렇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카카오도 뛰어들고 네. 또 네이버, 뭐 그렇죠. CJ ENM까지 뛰어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고 계세요? 그 1세대 그 기획사죠. 네. 사실 이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생긴 게 사실은 SM 엔터 우리 그쵸. SM의 수만이잖아요. 수만. 네. 이수만 회장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돌의 우리나라 그 어떤 아이돌의 어떤 시초를 만드신 분인데요. 이제는 좀 약간 본인이 이제 뭔가 이거를 더 끌고 가기에는 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뭐 플랫폼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잘할 수 있는 데다가 넘기는 게 오히려 더 아름다운 뭐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바람직한 긍정적이다.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엔터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팬 플랫폼. 이 팬 플랫폼 어떤 것들이 일단 있을까요? 일단 하이브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위버스, 위버스. 그렇죠? 위버스가 있고요. 네. 이 위버스에는 하이브하고 YG가 손을 잡았습니다. 또 여기에 또 우리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의 어떤 소속사 이타카 홀딩스 네. 거기를 또 하이브가 인수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스틴 비버하고 아리아나 그란데도 아마 위버스로 들어올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아티스트들 라인업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해외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되고요. 그리고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랑 그리고 JYP가 손을 잡은 디어 유 버블, 이제 디어 유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NC소프트가 만든 유니버스라는 저기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니버스는 아무래도 게임 쪽에 좀 이제 좀 포커싱이 된 되고요. 4대 기획사 국내 이제 빅4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중소 기획사들의 연합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SM이랑 JYP가 같이 이제 공동 투자해서 만든 거 네. 디어유 같은 네. 경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왜 손을 잡았을까? 네. 각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왜 잡았을까요? 이게 그냥 예전에 이야기하는 뭐
팬 사이트가 아니에요. 네. 플랫폼이죠. 플랫폼은 공급자도 많아야 되고요. 수요자도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그쵸. 겁나게 많이 모으면 여기서 뉴런과 시냅스 반응처럼 여러 가지 상거래들이 일어나요. 파생적으로. 그렇죠. 우리 그 역 플랫폼 이야기하면서 네.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무리 큰 기획사라고 해도 자사 아티스트를 가지고는 이게 아무래도 구색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네. 일단 제품도 많아야 되고 아티스트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 팬들이 들어와서 나는 원래 빅뱅을 좋아했는데 옆에 보니까 블랙핑크가 괜찮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네 서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네. 거죠. 이제 덕질을 하면 그렇대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배운 건데요. 보통 어떤 아티스트가 좋아하면 그 옆에 있는 또 이렇게 비슷한 어떤 컨셉의 아티스트들이 또 눈에 들어온대요. 그렇죠. 원래 뭐 처음에 BTS 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뭐 NCT 뭐 이런 쪽에 이제 맞아. 뭐 이렇게 뭐 확산되고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멀티 구독을 하는 거죠. 아이돌의 매력을 알게 맞습니다. 되면 이 멀티 구독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규모가 커지는 거죠. 이 디어유가 이제 또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11월 상장을 하죠. 그렇죠. 상장 어떻게 보세요? 잘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디어유 버블이라는 서비스는 네. 그 스타하고 팬이 채팅하는 거예요. 카카오톡 하듯이 하는 거예요. 카톡하면 답장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티스트가 어떻게 다 해주겠어요? 해줬으면 좋겠다. AI죠, AI. 네, AI인데요. 이게 어. 그 아티스트의 데이터를 넣어서 뭔가 좀 진짜 우리 오빠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하는 거고. 말투랑 뭐 네네. 이모티콘 같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하는 건데요. 뭐 한 번씩 진짜 뭐 이벤트로 막 들어와서 진짜 해주고 진짜? 그런 것도 하겠죠. 뭐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팬심을 정확하게 뭔가 팬들의 로망을 정확하게 매칭시켜준다는 거는 네. 굉장히 어떤 보면 뎁스는 있어요. 팬 한 명당 확실하게 매출은 나와요. 그런데 확장성, 그렇죠. 이제 좀 어정쩡한 덕질하는 애들은 좀 네. 그런 거죠. 이거 왜 처음 들어 너무 이게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좀 진입 장벽이 있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팬이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오빠면 한 10만 원, 뭐 20만 원 쏘겠는데.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굳이 뭐 그죠? 뭐 블로그나 좀 찾아다니고 뭐 카페 활동이나 하고 사진 말지. 좀 보고 뭐 하면 그렇죠.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 킬러 앱들이 뭔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YG로 넘어가 네네. 보도록 할게요. YG는 참 뉴스에서 많이 보게 네, 되는 우리 승리 때문에 그렇죠.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제 웬만 할머니들도 빅뱅 승리나 알 것 같아요. 알죠. 한국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전 국민이 알죠. 네, 그렇죠. 네. 일단 YG 플러스 주가가 최근에 좀 네네.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네. YG 플러스는 뭔가요? YG 플러스는 이제 YG 엔터가 인수한 회사죠. 네. 이제 자회사입니다. 아티스트 그 음원이나 음반 이제 유통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천다이즈라 그러죠. 뭐 굿즈 이런 거 이제 제조하고 유통 판매하고 뭐 광고 대행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 음악 플랫폼 바이브 운영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통해서 골프 매니지먼트, 모델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회사가 제가 YG에 인수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좀 담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자 시절에. 네네네. 그때는 IB 스포츠라는 회사였고요. 그때 이제 김연아 소속사.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김연아 이제 그때 한창 뜨기 전에 소속사였고 이제 뭐 그런 스포츠 매니지먼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수해서 이제 네. 이렇게 YG 엔터하고 시너지가 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여기 주요 주주로요 하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가 들어있어요. 네, 하이브가 7.67% 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위버스 컴퍼니 있잖아요. 위버스 컴퍼니. 위버스를 운영하는 위버스 컴퍼니가 10.23%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버스 컴퍼니의 지분을 또 YG가 또 일부 가지고 있죠. 네. 서로 이렇게 피를 섞은 거죠. 같이 네. 섞여 있구나. 네, 하이브하고 YG가 좀 피를 섞은 건데요. 그 YG 같은 경우는 팬덤의 어떤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빅뱅이라는 네. 어떤 그 유명 아이돌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뭐 이제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됐지만 이 팬덤을 운영해온 어떤 노하우나 경험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좀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서로 같이 시너지를 그렇죠. 이제 YG가 그동안 해온 뭐 굿즈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운영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도움을 받는 거죠.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 YG 플러스가 최근에는 강세를 갑자기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네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호재가 많았는데요. 네. 하이브 있잖아요. BTS 같은 이제 하이브 그 소속 가수들의 국내 음반을 유통을 담당하게 됐어요. YG 유통 플러스가. 담당. 네.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리사가 또 솔로로 나왔는데 대박을 터뜨렸죠. 네, 오늘 잘 나가죠. 빌보드 네. 200에 2등까지 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위버스 커지면서 또 수혜를 보는 거고요.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적자를 내왔던 화장품이나
네. 이제 F&V라 그러죠. 푸드 앤 베버리지 이런 쪽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실 사업들을 많이 정리했어요. 많이 정리하고 또 요즘에 또 골프 쪽이 또 막 TV에 많이 그쵸, 나오잖아요. 골프 매니지먼트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소재들이 맞습니다. 꽤 많이 부실은 있네요. 정리하고 이제 되는 것들 중심으로 하니까 이제 이게 경영을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네,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YG가 최근에 또 그 뭐라고 해나 양현석 대표가 소유한 주점 운영 회사의 대표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참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법원을 들락날락 거린 일들이 이렇게 그렇죠.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법무팀을 강화해야 돼요. 이러면 변호사들 많이 뽑아야 되죠. 네.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잡음들이 나오면 네. 회사에 안 좋은 영향들을 자꾸 끼치게 되지 않나. 그렇죠. 좀 미래 전망을 막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지 그렇죠. 않나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고 YG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뭐 블랙핑크가 지금 일단 잘 나가고 있죠. 이게 블랙핑크가 그 전까지는 그냥 트와이스, 블랙핑크 뭐 이 정도 급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제 BTS 못지않은 글로벌 스타가 글로벌 됐어요. 스타죠. 그렇죠. 그렇죠. 글로벌 네. 스타가 됐고 이게 그러면 BTS는 우리 그 보면 마블 스튜디오 같은 빅 IP예요. 그죠? 빅 슈퍼 IP예요. 근데 그에 못지않은 블랙핑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지금 유튜브 팔로우 수는 BTS를 넘어갔죠. 그 정도니까 이제 뭐 YG를 또 이렇게 야 제대로 뭐 먹여 살리고 그렇죠. 있네. 이게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네. 또 잘된 쪽으로 반대로 보면 또 넘어가게. 아름다운 그림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동안에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승리 사태 때문에 막 이렇게 계속 디스카운트 돼 있었는데 이게 네. 한 번에 반영되면서 최근에 오히려 어떤 탄력이 상승 탄력이 훨씬 좋아요. 다른 회사들보다. 정말 장단점이 확실한 맞습니다.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브. 네. 하이브가 네. 처음에는 막 가다가 아주 꾸준히 하향하고 있는 추세에서 최근에는 또 반등이 나오고 그렇죠. 이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일단은 이제 저 시진핑 체제 들면서 네. 그때 문화 산업을 때려잡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질질질 흘러내렸던 네네네네. 거거든요, 주가들이. 그런데 이제 생각지 않게 네.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렸어요, 미국에. 맞아요. 11월, 네. 12월에 이제 그렇죠. 이제 열렸죠? 우리 대부분 백신 이제 접종하고 하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안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시발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장을 잘 해왔잖아요. 그렇죠. 기획사들이 어떻게 언택트 시대에 적응한 거죠. 그죠? 막 AR, VR 공연을 막 하면서 적응해왔는데 이번에도 일단 공연 규모가 크진 않아요. 이번에 승인받은 거는. 그래요? 큰 규모의 공연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제는 온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이제 잘 이렇게 걷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언택트 쪽에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죠. 미국에서 공연을 하면요. 네. 도쿄 아레나에서도 하고요. 유럽에서도 하고 이게 XR죠. 가상하고 가상과 그렇죠. 이게 현실을 믹스가 돼 있는 넘나드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연을 굉장히 풍성하게 실존하는 것처럼 우리 오빠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뉴스 보고 왔는데요. 최저 티켓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BTS. $215래요. 근데 저스틴 비버가 미국에서 굉장히 슈퍼스타잖아요. 네, 그렇죠. 최저 가격 티켓 가격이 $109래요. 네, 지금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그 정도의 어떤 이익을 낼 수 있겠네라고 하지만 이미 세상이 변했어요.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온라인에 적응돼 있고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이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수익을. 아니 진짜 팬들 너무너무 기다리겠다. 이게 그렇죠. 2년 만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는 그렇죠. 거라면서요. 아마 또 헐리우드 스타들 있잖아요. 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자기 자녀들 손잡고 공연 보러 올 거예요. 부럽다. 그렇죠. 하이브는 또 이 위버스 팬 플랫폼이 너무너무 또 잘 되고 있는데 브이라이브랑 또 협업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승인이 났잖아요. 이게 협업을 함으로써 어떤 네. 효과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브이라이브는 네이버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네이버가 이거를 하이브한테 넘겼어요. 넘기고 대신에 위버스 컴퍼니 지분 49%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51%는 하이브 거고 네. 49%는 네이버죠. 이게 서로 이제 또 피를 섞은 거예요. 이게 네. 올 초에 있었던 거고요. 이제 이게
결합 승인 심사가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된 거고요. 네. 일단은 네이버가 플랫폼 쪽에서 아무래도 좀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슈퍼 IP, BTS를 가지고 있고 그럼요. 이 콘텐츠 생산 쪽에서 또 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과 슈퍼 IP가 붙었어요. 그럼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어요. 지겠네. 그렇죠. 이거는 좀 굉장히 또 잘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V 라이브 같은 경우는 네. 이 이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나 이런 쪽 서비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페이가 또 결제로 붙죠. 아. 되게 바로 또 고객님 결제하시면 바로 또 처리돼. 결제까지 할수 그럼요. 있도록. 그게 매끄럽게 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 뭐 규제 같은 것들도 있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유니버스라는 플랫폼도 있잖아요. 네. CJ ENM과 NC 소프트가 음. 이렇게 같이 만든 건데 네네. 이 유니버스는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일단 NC소프트 자회사 K랩이라는 회사가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올 1월에 론칭을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아는 4대 기획사를 제외한 나머지. 스타들이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되게 좋고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강다니엘, 그리고 몬스타 X, 그리고 오마이걸, 브레이브걸스, 아스트로, 그리고 뭐 여자아이들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라인업으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NC소프트가 게임 쪽에 굉장히 그쵸? 리니지라는 회사, 네. 그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하고 결합해서 나중에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일단 스타들의 IP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그걸로 개발해서 게임 캐릭터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이제 팬덤을 또 이제 야. 게임으로 끌고 오는 뭐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습니다. 사실 조금 약간 의아했어요. 왜 NC 소프트 게임 회사랑 왜?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우리 BTS 소속사죠. 하이브의 지분을 넷마블이라는 게임이 꽤 가지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이미 지분을 꽤 투자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이라는 분이 방시혁 대표하고 회장하고 이게 사촌지간이에요. 아,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 또 네. 현금이 많아요. 캐시가 많고 이제 앞으로 막 뜨는 산업에 투자하려는 니즈가 많은데 네.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가면 게임하고 이 팬덤은 딱 뗄 맞아 수가 없습니다. 떨어졌네. 예. 결국은 이게 하나의 또 이제 교집합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엔터 주는 네. 좀 약간 거품이다라는 말이 늘 항상 따라붙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거품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네,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을요. 이게 우리가 선진국 처음 돼봐서 그래요. 선진국 우리가 옛날에 뭐 어떤 그 한국인들 부자들 로망이 뭐겠어요. 이렇게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가서 나 파리지앵이야. 이게 그거였잖아요. 이게 프랑스 문화의 고급 문화를 난 참여한다. 그렇죠. 우리는 비록 중진국이지만 나는 가서 이 프랑스 문화와 이 어떤 이 하이 퀄리티를 누리는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 대다수 사람들이 네. 한국을 선망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익숙해지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 내가 어떤 상류층에 뭔가 이 된다라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라는 거는 굉장한 파워거든요. 그쵸. 조지프 나이라는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가? 네. 일단은 하드 파워. 하드 파워는 군사력이죠. 이 미국이 전쟁을 하면요. 미군하고 나머지 전 세계 모든 다 합쳐도. 군인들이 연합군을 꾸려야 거의 비등할 정도인데 이게 또 그리고 단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한테 이길 수 이길 수 없어요. 없다 절대. 그게 하드 파워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파워라는 거는 이게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콜라하고 청바지 때문에 동독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게 소프트 파워거든요. 우리 한류 때문에 북한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 소프트 파워인데 네. 우리는 이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와. 저는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고급 문화가 되는 건가? 그렇죠. 이제 국뽕에 조금 취했긴 한데요. 제가 오늘도 국뽕 방송이 되고 있는 느낌? 코로나19가 이 거대한 어떤 세계 질서 흐름의 한 줄기를 바꾼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자부심 이게 가져도 우리한테 됩니다. 굉장히 큰 수혜고요. 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한국 소프트 파워는. 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담아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덱스터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떠버려가지고 그러게요. 덱스터도 뭐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단기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잘 대응하시고 일단은 지금 매력적인 회사가 하이브. BTS라는 슈퍼 IP를 가진 하이브라는 회사. 하이브는 이제 연예 기획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라고 생각해야 될 것 플랫폼 같고요. 회사로. 그 전에 이제 4대 기획사 중에 그나마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YG. YG 엔터가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딱 요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연예 엔터 쪽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기대도 많이 되고 있어요. 덕질 좀 하세요. 덕질 이제 시작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덕질은 나이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그리고 옛날처럼 이렇게 배관시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그럼요. 이런 그런 거 트렌드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럼요. 나 덕질한다. 그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요. 네. 자랑스럽게. 알겠습니다. 훌륭한 청년들인데.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군인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안 틀리려고. 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습니다. 있음을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하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